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만과 섭취 저항의 대상자를 위한 영양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신나는 간호와 영양 시간. 자, 우리가 신나게 박수를 치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럼 사전 지식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1번, 생활 양식을 바로 변경할 준비가 되지 않은 BMI 30 초과한 사람은 체중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네, 약물은 광범위한 생활 양식의 변화 요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약물을 섭취하기 전에 자기가 깨닫고 인지하고 인식해서 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약물에 의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약물 먹고 난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성공적으로 체중을 줄인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체중 감소 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공고받는다. 당연히 같이 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룹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 3번. 한 가지 전략만을 선택한다면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단기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한 가지로 한다면은 칼로리 감소를 시켜야 되겠지만 칼로리 감소해서 하루에 500칼로리, 800칼로리 먹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운동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 체중 감소를 위해서 지방량을 줄이기보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은 아니죠. 네, 총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합리적인 내용에서만 시험을 내지, 말이 안 되는 내용은 시험 내지 않습니다. 네, 학습 목표 1번. 여기에서는 체질량 지수, BMI, 동반 질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 체중 감소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사정할 수 있다. 2번, 남성과 여성의 체중 감량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칼로리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또 3번, 체중 감소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토의할 수 있다. 4번,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 약물의 위험과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내용은 비만 관련 내용이 의학이나 정신과, 심리학과 같이 다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식욕 조절 문제라든지 신체상 장애라든지 정서 문제, 유사한 병인과 위험인자 등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비만의 원인과 합병증, 영양요법, 행동요법, 신체활동,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 치료적 접근법에 대한 것과 섭취장애 또한 영양요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만, 오비스티란 것은 무엇인가? 데피니션은 질병 위험과 조기 사망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양의 지방 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건강연구소에서는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 기관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그 정의를 어떻게 이제 내리냐면 사망률과 이환율, 병에 걸리는 그 관계를 보면서 인구 집단에서 어떤 상황일 때 병에 걸리고 또한 이 병이 사망으로 이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연구해서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과체중은 25에서 30 정도 미만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체중인 경우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에서 1, 2, 3 클래스가 있는데 고도 비만인 경우는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과체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상 체중은 18.5에서 25 정도로 거의 이제 보거든요. 그렇지만 과체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비만을 어느 정도로 이제 선을 그을 것인지는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시아에는 여기에서 보면 더 낮은 BMI에서 건강 위험이 시작된다고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국은 BMI 28, 일본은 25를 비만에 대한 경계로 보았고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여기에서는 WHO에서는 아시아인에게
27.5를 비만에 대한 경계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다른데 왜 중국은 더 큰 나라인데 28, 일본은 재팬은 작은 나라인데 왜 25를 비만에 대한 경계로 보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무튼 비만에 대한 경계를 많은 말이 있습니다. 네, 제약회사에서 결정짓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를 비만을 할 것인지 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비만하다고 인식을 하게 하고 또한 비만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뭐 약을 사서 먹는다든지 뭔가 무슨 요법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챙기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네, 일본은 25를 비만으로 했네요. 네. 아무튼, 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요. 20에서 74세 남성, 여성, 성인의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경향을 봤는데, 2012년도, 이때, 이것은 남성이고요. 이 점선은 여성인데, 남성은 40% 정도가 지금 과체중, 다음에 비만은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도 비만은 한 5%? 이 정도쯤 이렇게 봤는데 여성인 경우는 과체중이 한 30%, 비만인 경우가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한 3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고도 비만이다라고 하면은 10% 육박한 한 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다라는 거 여러분 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만의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합병증으로 보면은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제2형 타입 2 DM, 그다음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담낭 질환, 골관절염, 수면 무호흡증, 호흡기 문제, 암 이환율이 증가되는 것, 또 위식도 역류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다낭 난소 증후군, 수술 전후에 합병증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비만은 임신에도 또한 분만 시 진통이 증가되고 또한 아기가 잘 나오지 않겠죠? 출산 동안에 합병증 위험이 매우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으로 보면은 칼로리 섭취가 소비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사적인 문제, 유전, 환경, 문화, 행동, 사회 경제적 요인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비만 관련 요인이 체지방 대사율, 그다음에 지질단백, 리파제, 유전, 그다음 렙틴, 그렐린, 비만 유발 환경.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알아봅시다. 체지방 대사 보면요, 네, 과도한 칼로리 이런 것들은 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전환되어서 지방 세포에 저장된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일단 살을 찌우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살이 빠지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이 빠지면은 더 이렇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무튼 어떻게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세이브해서 이렇게 될수록이면은 몸에 축적되게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 세포 수가 후기 아동기, 사춘기 초기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이때 수가 한번 이렇게 숫자가 많게 되면은 이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죠. 칼로리가 과다했다라고 하면 지방 세포에 중성 지방이 축적되고 지방 세포 수도 증가하고 크기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지방이 어디에 쌓이냐면은 심장에 쌓이는 게 큰 문제죠. 그다음 간, 신장에 축적이 되고 인슐린 이로 말미암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촉진되고 심장 대사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의 팬크레아스에 이제 축적되었을 때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되고 또한 타입 2 DM이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 섭취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성 지방이 이제 에너지로 대사가 되고 또한 지방 세포의 크기는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세포 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예, 큰 문제라는 거죠. 세포 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세포군은 이제 체중이 웨이트 로스가 왔다.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빠르게 그 본래 상황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 지방 세포 수가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인생 후기에 비만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스 LPL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LPL은 책을 보시죠. 지질담배 리파제는 지방 조직과 근육에서 발견되는 효소이고, LPL은 혈액의 중성 지방을 근육과 지방 조직으로 이동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성은 이제 유방이나 둔부 대퇴부에 지방이 풍부하게 저축이 되는 거고, 남성인 경우는 복부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비만은 비만 시에 이 LPL 수치가 상승됩니다. 상승되어서 칼로리 초과량이 적어도 지방을 저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밥을 먹는데 마른 사람은 이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스 수준이 LPL 수준이 낮아가지고 쌓이지 않는데 정작 살이 쪄야 될 사람은 살이 안 찌고 살이 빠져야 될 사람은 이 LPL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고 또한 지방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LPL은 체중 감소 후에 지방 축적을 다시 그 수준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설정섬, 셋포인트, 뒤에 설정 이론이 있는데요. 신체는 칼로리 섭취가 과도했다. 그러면은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것보다 칼로리 제한할 때 체중 감소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중 느는 건 별로 신체가 관심이 없고 그래 늘어서 나중에 써먹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 칼로리가 줄어가지고 체중이 감소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칼로리 섭취 시에 이런 경우는 신체의 설정점이 더 높은 체중으로 변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는 정상이 60kg가 아니라 70kg야 라고 생각해서 비만인 경우 체중 감소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60kg 정도가 정상인데 몸에서 인식을 나는 60kg가 아니라 70kg가 나의 정상 체중이야 라고 인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칼로리 섭취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살을 빼기 위해서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될 사람이 한 1000칼로리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식욕이 내 몸에서 아니야,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더 먹어야 돼 하기 때문에 더 식욕 촉진 호르몬 이런 그렐린이 분비되고 이 셋 포인트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또 빠진 살이 다시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유전학에 대해서 보면요. 입양아가 양부모, 이제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죠. 여기보다 생물학적 부모와 비슷한 체중을 가진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가 나왔고요. 또 일란성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보다 체중이 같을 가능성이 2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게 쌍둥이 A, B가 있었는데 A가 한국에서 자라고 B가 미국에서 자라는데 이 애들이 체중이 같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렙틴. 렙틴에 대한 많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이 비만에 대해서 하도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참 뭐라고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책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고 그 많은 내용을 다 들으면은 머리가 더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네. 봅시다. 지방세포가 렙틴 봐보세요. 책에. 네, 148페이지 다 폈나요? 그 비만 유전자가 인간에서 비만 표현형과 관련된 주요 유전자 중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만 유전자는 지방 조직에 지방세포로 하여금 단백질 렙틴을 분비하게 하고, 이 렙틴 호르몬이 뇌의 그 시상하부와 다른 부위에 작용해서 식욕을 감소시켜주고 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방이 내 충분히 찼어, 내 충분히 찼다라고 하면은 나 아주 충분하니까 됐거든, 이제 그만 쪄도 됐거든 라고 렙틴을 분비해서 이게 시상하부에 우리가 텔라무스, 하이포텔라무스에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식욕이 감소가 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는 경향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체지방이 증가가 되면 렙틴이 증가가 되면서 또 식욕도 감소가 돼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체지방이 감소했다 라고 하면은 또 렙틴이 감소가 되면서 식욕이 자극이 되고 대사 에너지 소비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살이 찐 사람에게 있어서는 렙틴이 결핍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클래스 3의 고도 비만인 경우에 렙틴이 결핍되어서 빠르게 체중이 증가되고 또 중증의 비만이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렙틴에 대한 내생이 생겼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렙틴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렙틴 수준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식욕이 감소하게 되고 체중과 지방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렙틴 치료는 책에 나와 있죠? 렙틴 수준을 올려 식욕을 감소시키고 체중과 지방 감소를 촉진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책에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말을 들어봐서 이제 렙틴을 고용량을 투여해가지고 수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 다음 그렐린. 이 그렐린은 호르몬 유사 단백질인 그렐린은 대부분 위세포에 의해서 분비되어 식욕을 자극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저장을 촉진함으로써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섭취 후와 양성의 에너지 균형 상태다 라고 하면은 그렐린 수준이 감소하고, 네, 우리가 그렐린 수준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음식 섭취 전이라든지 에너지 균형이 네가티브, 음성일 때, 또 저칼로리 상태일 때 그렐린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중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중이 감소되었는데 그렐린이 상승되어서 이전 상태로 금방 오르게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학생들 중에 110kg에서 한 달간에 초다이어트, 단백질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고단백 그래서 하루에 7, 800으로 맞춰가지고 근데 단기간에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했다는 거죠. 했더니 30kg를 단기간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그 30kg 뺀 것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바이타민 E 계통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빨리 좀 섭취하고 유지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거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식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먹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 풀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한 35kg를 작년에 꾸준하게 35kg를 뺐다라고 하네요. 참 대단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비만 유발 환경. 비만 유발 환경. 지금 보면은 변화하는 문화가 굉장히 지금 변화됐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걸어다니지만 지금 걸어다닙니까? 저도 이제 차를 딱 사니까 1년에 자연적으로 5kg가 느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옛날에 뭐 빨래 하지만 누가 지금 빨래 합니까? 빨래 뭐 세탁기가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도 옛날보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이전 세계보다 훨씬 더 역사 속에서 가장 지금 잘 사는 때가 왔죠. 그리고 비만 유발 환경 기회 인자를 보면은 바로 패스트푸드 그렇죠. 바로 이용하고 저렴하고 맛있는 그런 고칼로리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줘도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지금 아주 싼 가격으로 홍수처럼 나와 있다라는 거죠. TV만 틀면 특히 밤에 온갖 피자, 치킨, 라면 선전하니 사람들이 피자, 치킨, 라면을 안 먹을 수가 있냐고요. 또 밤에 뭐 치맥, 맥주 선전하지 뭐 이런 거 선전하니까 국민들이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저같이 뭐 안 먹는 사람들 딱 보면 이거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식 소비가 증가되었고요. 또 청량 음료가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네. 그 다음 원거리 그 원산지 식품 소비량이 증가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것만 먹었는데 지금 뭐 세계 어느 나라 거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제 뭐 주문하면 다 온다라는 거죠. 또 음식점에서 메뉴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설비가 잘 돼가지고 바로바로 음식이 나오는 거고 이 메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조정 장치라든지 전동 통로 이런 것들 네,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걸어지는데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또 좌식 레저 활동 TV 시청한다든지 뭐 비디오 게임 놀이 뭐 컴퓨터 그래서 이게 TV 시청률 이게 정말 몸에 큰 문제다 건강에 큰 문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TV가 없었지만은 지금 TV 그 다음에 뭐예요 동영상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신체 활동 그 시간이 감소되었고 이 안정시에 또 대사율도 감소가 되고 섭취량은 증가되고 비만이 촉진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뛰어놀지 못하고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과체중과 비만 관리, 체중 감소가 요구되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단계는 대상자를 발견한다. 체질량 BMI 수치라든지 심혈관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심혈관계 위험 요인을 보는 거, 콜레스테롤 레벨 같은 거, 대상자의 변화 인지, 그러니까는 내가 변화해야 되겠는지 어쨌는지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행동으로 옮기는지,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내었는지 이런 것을 이 단계별로 1, 2, 3, 4 단계별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이제 비만으로 봤고요. 25에서 30 정도를 과체중.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배둘렘이 큰 사람, 다음 비만 관련 질환,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심혈관계 위험 요인은 그게 뭡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죠. 다음 과체중, 과거력 있는 정상 체중. 네,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쪘었는데 지금 뺐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계속적으로 체중을 잘 관찰해서 칼로리 섭취를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라는 거고요. 정상 체중인데 25, 18.5에서 25 정도 이런 경우에는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조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 감소를 위한 준비 상태를 평가할 때 그 변한 의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준비 상태를 사정할 때 행동을 변화시킬 의도가 있는지, 그래서 섭취하는 거, 활동 수준, 여러분 지금 이제 푸드에 대한 다이어리를 날마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체중 관찰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더 건강한 섭취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A를 먹었는데 A가 이게 구성 성분이 너무 바이타민이 부족하고 무기질이 부족하고 나한테 해롭다라고 하면은 같은 칼로리여도 바이타민이 풍부하고 무기질이 더 풍부하고 그러면서 날 먹어서 더 기분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신체적 활동이 증가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설거지할 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잠잘 때도 어떤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활동량을 어떻게 조금씩 더 늘리는 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층계를 이용하는 거. 대부분의 모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층계를 올라가는 운동을 선택했는데 순식간에 하루에 한 그 20층까지 6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고 내릴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보면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한 그 기간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 전략을 사용하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다음 체중 감소 중재 치료 목표는 건강한 체질량 지수 범주로 유지하면 되겠고요. 체중 감소는 낮은 수준의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 그다음 HbA1c, 그다음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 이런 것들 심혈관 위험인자를 낮게 조절해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된다라는 거고 6개월 이내에 10%의 체중을 감소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각자가 내가 빼야 될 살이 몇 킬로인지 10인지 20인지 30인지 또한 이것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이익이 있고 이건 가치가 얼만큼 있는지 내가 만약에 5kg 뺐을 때 혈압이 뭐 150에 100이다 라고 하면은 5kg 빼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되게 140에 90 정도가 바로 빠지는 거죠. 바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kg 뺐다 라고 하면 150에 100인 경우는 거의 120에 80 정도를 10kg 다운시키면 정상으로 됩니다. 거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발목에 무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좋아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내가 훨씬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옛날에 사두었던 옷을 입게 되고 사두었던 구두를 신게 된다라는 거 굉장한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혈압이라든지 LDL 콜레스테롤 호전되는 거고, 혈당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관련 약물 사용이 완전히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다운되지 않고 이렇게 체중이 다운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음식을, 특정한 음식을 콜레스테롤 다운시키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약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음식이나 이런 생활 스타일로 당신이 콜레스테롤 레벨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고하지 않고 약을 바로 투입하냐면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제약회사. 그래서 지금 의대에서도 이상하게 영양학을 굉장히 짧게 배운다라고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약회사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될 이유는 없죠. 네. 다음 중재 방안은 생활양식 중재, 라이프 스타일을 중재하는 거, 영양요법. 그러니까 영양요법은 우리가 1500칼로리 마음대로 먹되 즐겁고 신나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맛있게 조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양식품을 더 많이 넣는다라는 거죠. 내가 햄버거를 좋아해? 햄버거 먹습니다. 햄버거를 4분의 1로 해가지고 충분히 햄버거를 너무나 맛있게 딱 먹고 그 외의 것을 다른 것을 먹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치킨 좋아해? 치킨 날마다 먹으면 치킨 날마다 먹는 사람 치킨 날마다 먹어야죠. 그러면은 치킨을 날마다 한 마리 먹었으면은 한 마리를 먹는 게 아니라 20% 그걸 먹고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른 걸 대체하는 거. 빵을 먹는다.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자가 굉장히 많죠. 아는 우리 학교에 누구 지인도 자기 빵 중독이어서 빵을 날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당신 먹고 싶은 빵을 다 사다 놔서 5조각 내가지고 조금씩 따로 포장해서 놔서 그것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다. 그 외에 다른 몸에 좋은 음식을 또 섭취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면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신체 활동을 촉진해서 밥을 식당을 A 식당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가는 C 식당에서 먹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 활동을 가고 오는 길에 걸으면서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것들. 화장실도 A 화장실로 갔었는데 더 멀리 있는 C 화장실로 일부러 가가지고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칼로리 섭취 유지하는 거. 또 약물은 체중 감소 유지가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사용할 때는 BMI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27이면서 질환이 있을 때 약물을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BMI 25인 경우는 이제 약물을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약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까요? 약물을 사용했을 때 이점이 한 가지다. 사이드 이펙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도 보면은 중국에서 체중 감소하는 약이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늘어나서 그 약을 우리가 판매를 금지시켰죠. 네, 그 약을 아예 수입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비만 수술이다 라고 하면은 40 이상인 경우, 그리고 35 이상이면서 질환이 있을 때, 비만 수술했을 때 물론 살은 좀 빠지긴 하지만은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지금 자기가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비만수를 했습니다. 비만수를 하고 그다음 운동을 좀 하니까 더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전보다는 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 그때보다는 더 많이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안정권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체중 감소를 위한 영양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까요? 자, 페이지는 151페이지.
어,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키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킨다. 칼로리 균형을 네가티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켜주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0.45kg 정도의 체지방량은 3,500kcal 정도의 것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를 찐다라고 하면은 봅시다. 이론적으로는 날마다 500kcal를 섭취를 감소시켰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0.45kg 체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론되어 있지만, 체중 감소 시 대사 적응은요, 체중 감소 시에 활동 시간 칼로리 소비도 감소하게끔 됩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칼로리 소비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칼로리 섭취량을 더욱 감소해야 체중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아니 분명히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500칼로리다 라고 하면은 2공기를 안 먹은 거거든요. 딱 말을 해서 밥을 3공기에서 1공기 먹고 2공기 안 먹었는데 체중이 일주일에 몇 킬로 빠진다고요? 0.4, 0.5, 0.5. 그러면은 고생 찍슬라게 했는데 별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해야지만이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체중 감소 일어난 거고 우리가 이전에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체중 감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시간표를 여러분 한번 봤었나요?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있어서 봤을 때 아침에도 운동을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는 운동 전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 운동하고 그다음 준비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다음 저녁에도 운동을 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주당 5kg 정도쯤, 근데 고급 비만이었으니까 그 정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됐습니다. 저 칼로리 식이 패턴 달성 방법을 보면 일단 자, 우리 물 좀 마시고 여성은 1200, 1500 칼로리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남성은 1500에서 1800 킬로칼로리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체중과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서 조정된다라는 거죠. 예상 그 필요량보다 더 적은 칼로리 수준을 계획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이를 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들이 너무나 분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단백인데 고단백에서 저지방 고단백. 그러니까는 그 고기를 먹어도 지방이 없는 그런 목살이라든지 아니면 닭고기살, 닭살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인슐린 수준이 높아지면서 똑같고 차라리 기름기가 있는 것을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지방이 있는 것을 먹어야지만이 몸에서 지방을 생성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 책에서는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이를 계획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또한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살이 빠지는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분 좋은 거. 뭐라고요? 기분 좋은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분이 스트레스 프라고 이렇게 기분이 나빠버리면은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난 지금 너무 살 빠지고 있어. 난 너무 건강해지고 있어. 난 정말 좋아지고 있어. 난 행복해. 이런 감정이 있어야지만이 몸이 나쁜 쪽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먹고 싶다. 너무나 먹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 지금 이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그것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싶은 거야. 그때 내가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 낙지볶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